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리아 NC에서 실전 봉투 모의고사 2회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매번 얘기 드립니다. 실전 형태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 푼 연습 미리 해보실 것이 당연히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 매 시간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다 해결을 하는 거, 그 시간 내 해결하는 건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시간 내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나머지 문제도 다 해결 한번 해보시고 나서 강의 들어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회는 수리 문제 10번부터 시작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모듈형 문제 유형, 또 응용 수리 문제 좀 비중이 좀 있는 편인데 도형 문제가 좀 더 많이 보이셨을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번 문제입니다. 자, 내용 보죠. 정부는 한 변의 길이가 12km인 정사각형 모양의 지역 내에서 집가 상승률이 높은 것을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쭉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색칠된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그림 진짜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봤었던 그런 그림 형태죠. 그렇죠? 여기에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 넓이를 구할 때 몇 가지 정말로 도형에서 필요한 공식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일단 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 자, 그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런 공식 기억나시나요? 파이 r 제곱 이것이 원 있을 때 반지름만큼을 r로 봤을 때 요때 이제 구하는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죠. 자, 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지금 구하는 과정 잘 보시면 이런 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요 면적을 구하려면 일단 여기 우리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 요 부채꼴의 면적에서 중간에 있는 이 정삼각형 면적을 빼면 그럼 여기 이제 면적이 남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의 면적을 먼저 구하고 부채꼴을 구할 때는 전체 중에서 이게 360도짜리인 거거든요. 전체 중에서 360도 중에서 중심각만큼 그래서 보통 파이라고 많이 표현했었을 겁니다. 이만큼에 대한 면적 구하는 것이 여기 부채꼴의 면적을 구하는 식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분명히 중간에 삼각형은요. 여기서는 분명히 정삼각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이잖아요. 그렇죠? 원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면 이 길이가 여기까지도 동일하게 좀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길이가 요 길이고 요 길이기도 하고 그럼 길이가 똑같은 것은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의 반지름 r로 봤을 때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2라고 나와 있습니다. r 자리에 12 넣을 거고 그리고 정삼각형이면 각도는요 60도가 되겠죠. 그죠? 각각 각도 60도씩 그대로 넣어 볼까요? 자, 파이 곱하기 12의 제곱 되겠고 전체 각도 중에서 6분의 1만큼 이제 360분의 60도니까 6분의 1만큼 이게 일단 전체 요만큼의 부채꼴의 면적을 구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간에 있는 그 정삼각형 면적을 뺄 건데 이 정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도 정말 예전에 외웠던 공식 중에 하나 있어요. 한 변의 길이 A로 봤을 때 여기 변의 길이를 A로 봤을 때 4분의 루트 3 A제곱 이렇게 외웠던 공식이 있었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한번 이거 다시 좀 상기시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식이에요. 물론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 증명 과정이 있긴 하지만 증명까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고 그냥 바로 암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A 길이도 역시나 12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그대로 이 면적에서 그거 빼주시는 겁니다. 자, 4분의 루트 3 그리고 한 변 길이 12 곱하기 12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볼까요? 12제곱수는 144. 144 이제 나누기 6까지 해봤더니 이제 24파이가 되겠네. 24파이 뭔가 보이죠? 24파이 몇 개 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12제곱 144. 나누기 4 했더니 이거 36 되네. 마이너스 36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요. 답은 3번에서 보이네요. 3번. 공식만 알면 그냥 단순 계산인데 우리 공식을 아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요즘에 약간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한 번쯤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좀 상기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원의 면적 구하는 것은 파이 r 제곱, 부채꼴이면 해당 중심 각도까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고요. 또는 이제 만약에 원의 둘레를 구한다. 둘레 길이 그러면 이 파이 r 이었던 것도 한번 기억해 보는 것도 좋겠죠. 원의 둘레 길이는 2파이 r 이었던 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 4분의 루트 3 a 제곱 한 변 길이 a로 봤을 때 이런 공식이었습니다. 10번 문제는 이렇게 공식 활용해서 정답 3번으로 확인해 봤고요. 자, 그다음 문제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수열 문제죠. 수열 문제는 중간에 이제 알파벳도 함께 나오는 수열 문제입니다. 알파벳이 나오게 되면 알파벳은 일단 문자 그 순서대로 숫자를 바꿔주시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중간에 C, I, M, O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서 O가 당연히 여러분 알파벳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 중간중간 위치가 한 번씩 번갈아 가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니라 이제 5로 좀 봐주셔야 되겠죠. 자, C는 3번 될 거고요. 그죠? A, B, C 순서대로 이제 순서 그 번호 매겼을 때 C는 3번 될 거고 그리고 I는 9 일단 적어볼까요? 여기 3이 되겠고요. 여기 9가 되겠고 그리고 MH는요 여기 13이 되고요.
5는 15가 되네요. 여러분 이런 문제 한번 나오면 최소 이제 이게 그 알파벳 형태의 문자출이라고 하죠. 알파벳이나 또는 가나다 기억니은 순서가 이제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한 번에 바로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할 때마다 A, B, C 또 A, B, C, D 이렇게 다 헤아려보는 것이 너무 시간 낭비가 됩니다. 최소 이런 문제가 한 2개 이상 나오게 된다고 하면 한 번쯤 빨리 적어두시는 게 그게 더 좀 더 효과적으로 빨리 보시는 방법이 될 거예요. 일단 순서로 그 순서대로 바꿔봤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수열 규칙을 찾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2, 3이 6이고 그 다음에 3과 6, 다음에 9가 나오고요. 여러분 조금 보이시나요? 수열 문제는 뭔가 한 번에 보이지 않으면 이것은 뭐 1, 2분 이상까지 보는 것이 더 낭비일 수 있습니다. 수열 문제는 규칙이 빨리 보이면 정말 그대로 가는 거고요. 안 보이면 끝까지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규칙들이 많이 있죠. 자, 여기서 규칙은 일단 앞에서 2하고 3 갖고 6으로 연결시킬 때 당연히 이제 곱하기가 먼저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 3하고 6에서 9로 갈 땐 더하기가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물론 한 번에 안 보일 수 있긴 한데요. 우리가 좀 이런 규칙들이 많이 이런 것도 이제 활용되나 보다라고 하나하나가 유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열 문제예요. 2하고 3이 곱하기 6으로 보이고 3과 6의 합으로 이제 9가 보이죠. 근데 그 다음은 6하고 9의 4가 보이거든요. 분명 앞에는 곱이었는데 6하고 9 곱하면 54인데 54인데 이제 4를 적은 겁니다. 그죠? 곱했을 때 1의 자리 적고 있는 규칙이에요. 그 다음은요. 이제 적어놓은 숫자하고 두 개 합을 갖고 그 다음이고 다시 한번 4하고 13 곱하면 52인데 역시 1의 자리만. 그리고 13하고 1을 더한 값이 15 이렇게 그 다음은요 곱한 값의 1의 자리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 두 개 곱한 값의 1의 자리 그 다음 두 개 더한 값이 그 다음 곱한 값의 1의 자리 더한 값이 그 다음 곱한 값이 1의 자리 더한 값이 그 다음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하고 15 곱하면 30인데 역시 1의 자리만 정답은 이제 0이 들어갈 그럴 차례가 되겠죠. 정답 1번이 정답 되네요. 1번 그렇죠. 두 개 곱해서 1의 자리 그 다음 두 개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 이렇게 적고 있는 그런 규칙이 되네요. 수열 문제는 푸는 방법 요령이 뭐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보자마자 바로 그런가 보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문제를 많이 보시면서 이 규칙들을 많이 익혀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A부터 E 5개 국가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국제 회의를 진행한 후에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그 상황이 있죠. 각 국가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각자 일렬로 앉아 질문을 받게 되고요. A하고 B 국가의 대표는 이웃하에 앉았고 A하고 C 국가의 대표는 이웃하에 앉지 않았을 때 자, A하고 B는 붙어야 되고요. A하고 C는 떨어져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각 국가의 대표가 탁자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일렬로 앉을 때 그 규칙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웃 한다고 하면 하나로 묶어버리시는 겁니다. 어차피 붙어 있어야 되니까 A하고 B는 한 명으로 이제 취급해버리는 거고요. 나머지 3명이 더 있겠죠. 그럼 우리 이를 한 명으로 볼 거니까 4명 나열하게 하시는 겁니다. 4명 나열하기. 그럼 4명 나열하기면 4 팩토리얼 되겠죠. 4명 4, 3, 2, 1 이렇게 곱할 겁니다. 자, 4, 3, 1 곱했더니 일단 여기서는 24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A하고 B가 붙어있긴 하지만 자기들끼리 바꾸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 B하고 1을 바꿔도 상관없죠. 문제에서 A 국가가 왼쪽에 B가 오른쪽에 이렇게 좌우를 정해준 건 아니거든요. 이들끼리 바꾸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하면 바꾸는 경우 그럼 거기다가 곱하기 2배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A, B인 경우랑 B인 경우까지 했더니 여기 이제 48 이만큼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A하고 C는 이웃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 될 경우를 따로 구해서 전체 중에서 그것을 빼주면 답을 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봐볼까요? 자, A하고 B가 있는데 이들은 붙어야 되니까 그럼 이 중에서 C가 혹시 A 옆에 이렇게 붙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거 먼저 구하는 겁니다. 안 될 경우를 따로 구하시는 겁니다. 자, 이들을 하나로 보는 거죠.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 자, 3명을 한꺼번에 왔다고 하면 이제 추가로 이제 2자리가 더 있겠죠. 그렇죠? 2자리. 자, 그럼 여기 이제 3팩토리얼. 이거 하나로 봤으니까 3팩토리얼인 거고요. 문제는 C가 A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C가 B랑 바꿔서 이렇게 B랑 바꿔서 여기서 이제 B, A, C 이런 형태로 가는 것도 가능할 수 있죠. 그렇죠? 안 되는 경우 중에서는. 자, A하고 C가 붙는 경우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C가 A 왼쪽에 또는 오른쪽에. 분명히 BA는 붙어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 여기 곱하기 또 2배. 왜냐면 C가 왼쪽, 오른쪽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구했더니 여기서 12가지가 나오네요. 3, 2, 1에 곱하기 해서요. 48에서 12개 안 될 걸 구한 겁니다. 빼야만 답이 나오겠죠. 정답은요. 36가지. 정답은 그래서 2번 정답 됩니다. 2번. 전체 경우의 수 먼저 구하고요. 일단 조건 딱 넣어서 안 될 것을 따로 한 번 더 구해서 그것을 빼는 형태로 구했던 겁니다. 12번 문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그 수열 문제 중에 한 가지, 순열 문제 중에 한 가지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계속 갑니다. 1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갑은 30명의 아이에게 제공할 간식을 구매하기 위해서 마트에 갔습니다. 아이들의 간식으로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구매했고 할인 및 구매 조건에 다음과 같을 때 갑이 간식으로 지불한 총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했네요.
자, 아이스크림 가격 개당 2,000원이고요. 과자는요 1,500원씩이라고 합니다. 15개 이상이면 10%, 그리고 30개 이상이면 20%. 과자는 10개 이상 15%, 20개 이상은 30%. 일단 개수를 봐야 되겠죠. 값은 아이스크림 30개라고 했으면 아이스크림은요 20% 할인되는 거 여기 이제 들어가겠네. 그죠? 이 부분에. 과자는 지금 15개라고 하면 이 부분, 그죠? 여기까지 20개까지 안 됐으니까 요만큼까지만 이제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그대로 30개랑 15개에 대한 금액 구해볼까요? 먼저 아이스크림부터 2,000원짜리인데 2,000원짜리에서 이것을 곱하기 30하고 다시 0.8까지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그죠? 20% 할인이면 이제 80%만 내는 걸로 이제 보실 텐데 처음부터 그냥 20%를 깎은 금액 갖고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보지 않고요. 2,000원에서 20% 깎을까요? 10%가 200원, 20%면 400원, 400원 깎으면요. 그러면 1,600원짜리 되겠죠. 1,600원. 자, 그걸로 30개 사는 겁니다. 1,600원짜리. 30개 이게 먼저 아이스크림 가격이 되겠네요. 과자는 1,500원씩인데 과자는 15% 할인 받는 거거든요. 자, 15% 할인 받아볼까요? 1,500원에서. 15%라고 하는 것은 10%하고 5%만큼 깎는 거거든요. 그렇죠? 10%라고 하면 150원. 5%는 그거의 절반, 75원. 그럼 총 225원을 깎는 겁니다. 225원. 그죠? 1,275원짜리 사는 거죠. 1,275원짜리 몇 개, 15개 사는 건 이게 전체 금액이죠. 이거 이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건 계산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뭐 48,000원 바로 나올 텐데 여기는 살짝 한번 곱하기 필요합니다. 그리고 곱하기마저도 하고 싶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끝자리만 하고 싶어도 120원이 나올 텐데 지금 2번, 3번이 다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1번, 2번, 3번의 숫자 간격이 좀 좁은 편이라서 이 부분 계산 필요합니다. 48,000원하고 여기 이제 계산해 보시면 19,125원 나올 거예요. 해서 이렇게 두 개 전체 합으로 정답은요 67,125원. 정답은 2번 나옵니다. 2번. 뭐 이런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조금 더 숫자를 정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다 적고 이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20% 할인 1,600원. 그리고 15% 할인이면 이만큼 빠질 거니까 이 금액에서 그러면 1,270원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하는 과정이 좀 익숙해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7,125원으로 정답은요 13번, 답 2번으로 처리했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로 또 이어가 볼까요? 자, 14번 역시 우리가 또 예전에 많이 봤었던 도형 형태의 그림이 나올 텐데 일단 문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어느 목수는 지름이 40cm의 원기둥형 목판을 잘라 윗면 넓이가 최대가 되는 직육면체 모양의 도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마 윗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일 때 도마 윗면 둘레 얼마인가라고 했어요. 지금 원기둥 형태를 좀 단면 자른 겁니다. 그때 윗면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윗면 둘레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윗면 둘레 길이. 자,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또 우리가 배웠었던 그 몇 가지 그 법칙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여기 일단 그 지름 길이가 40cm라고 했죠. 지름 길이. 단면이 그 지름은 이제 끝에서 끝까지 이만큼의 길이가 이제 40cm.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또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정사각형. 그렇죠. 그럼 딱 잘랐으면 이게 양변 길이가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등변 삼각형. 그렇죠? 근데 직각이네요. 그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변과 변의 그 길이 비 외웠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1대 루트 2라고 하는 이런 변의 길이비가 있었습니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오는 그런 변의 길이비인데 1대 루트 2. 이걸 갖다가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1이 여기 뭐 x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1이 x라고 하면 루트 2가 40이다 라고 했을 때 x 길이를 구하는 걸로 이제 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 길이비를 갖고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나는 그대로 피타고라스 갖다 쓰겠다. 이 공식을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시면 한 명이 x로 봤을 때 자, x제곱 그죠? 다른 두 변 제곱의 합은 나머지 빗변 제곱이 합과 같다라고 이런 공식도 있었죠. 사실 동일한 개념이긴 합니다. 정리할까요? 자, 2x 제곱이면 40의 제곱은 1600이란 얘기고요. 그럼 x 제곱이면 800이란 얘기네. 800. 그죠? 그럼 x는요. 루트 씌운 거예요. 루트 800. x는요. 루트 800. 루트 800인데 그리고 루트 벗기는 과정 필요하죠. 그렇죠? 지금 괄호에서 그거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기에서는요. 자, 루트 벗길 때는 제곱이 되는 것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800을 소인수분해를 좀 해봤더니 보이는 대로요. 자, 8과 100으로 보입니다. 자, 8은요. 2의 세제곱, 2의 제곱으로 좀 끊을게요. 제곱식만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10은요. 이거는 10의 제곱인 거죠. 그럼 이들만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얘는 밖으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루트 잠깐 씌워서 볼까요? 2제곱 곱하기 2 곱하기 10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얘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하고 10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곱수 사라지면서 나옵니다. 그럼 20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20 루트 2 되는 것이 정답이네. 정답은 1번이 정답 되겠죠. 1번. 자, 1대 루트 2라고 하는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길이 b를 갖고 활용하셔도 되겠고요. 그냥 피타고라스로 갖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견제 길이를 구하는 건데 정답은요. 지금 여기서 1번 아니네요. 왜냐면 1번이 아니라 이거는 한 변 길이 구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마 윗면의 둘레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 변이 20루트예요. 그럼 4변이니까 곱하기 4배 해야 되겠죠. 전체 4변의 길이 요거 다 구하시는 겁니다. 해서 80루트가 정답이 되죠. 80루트. 정답은요. 4번이 답됩니다. 4번. 요거 살짝 우리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 4번으로 확인합니다. 요거 아니고 여기까지 가주셔야 돼요. 자, 14번 문제 확인해 봤고요. 자, 그다음 15번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한 병 길이가 13m인 정삼각형 모양의 논에 여러 종류의 작물을 가득 심었고요. 이 중 별을 심은 구역은 정삼각형 모양이라고 합니다. 별을 심은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넓이가 31루트 3제곱미터일 때 별을 심은 구역의 둘레 길이 얼마인가라고 했네.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바깥쪽 여기 나머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이 이제 31루트 3제곱미터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문제 풀 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갖다 쓰셔야 되겠죠. 한 변 길이를 a로 봤을 때 4분의 루트 3a 제곱이라고 했었던 그 공식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별을 심은 그 요 정상 안쪽에 있는 삼각형 요 한 변 길이를 a로 봐볼게요. a. 요 문자군요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넓이에서 요 넓이를 뺀 것, 그것이 이 넓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식으로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한번 가볼까요? 자, 전체 큰 삼각형은 한 변 길이가 14인 겁니다. 자, 4분의 루트 3 곱하기 14제곱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여기서 중간 거 뺄 겁니다. 요 공식 빼야 되겠죠. 자,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 a로 봤을 때 이만큼의 제곱 뺀 것이 그것이 31루트 3 이렇게 나왔다는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일단 여기부터 정리할까요? 14제곱 얼마인가요? 196 되겠죠. 196 해서 요거랑 약분해봤더니 49 되네요. 49 루트 3 되겠고요. 여기서 빼기 4분의 여기 아직 뭐 정리할 게 없죠. 이렇게 한 것이 31루트 3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항에서 루트 3만큼은 싹 다 약분해버릴까요? 이 분자에 있는 것은 이거랑 마찬가지죠. 요 값은요. 4분의 a제곱의 루트 4 이렇게 붙어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항에서 이거 다 없애버릴게요. 이거 약분 이거 다 싹 다 정리한다고 생각해보죠. 자, 그러면 49 남아있는 거고요. 49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남아있는 거죠. 이것이 3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전체 항을 또 한번 여러분 여기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만큼. 요 49에서 이거 뺀 것이 30일 되고 있는 거거든요. 4분의 a제곱 얼마 될까요? 여기서 18 되겠죠. 여기서 이것 빼면 얘가 나올 거니까요. 그렇죠? 자, 정리합니다. 자, 4분의 a제곱은 18이다라는 것은 a제곱은요. 곱하기 4하면 72가 되겠죠. 72. 해서 a는요. 루트 72가 되겠네요. a는 루트 72. 이것도 정리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거 좀 조금 빨리 보이시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 72는요. 보이는 대로 72 한번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8, 9, 72가 됩니다. 근데 8은요. 이 두 개까지만 정리할게요. 밖으로 나온 것은 이제 2개까지니까. 자, 9는요. 3의 제곱 되겠죠. 그럼 이렇게 2개는 밖으로 나올 수 있고 얘는 못 나오는 거네요. 자, 2하고 3 나오고 2는 못 나옵니다. 그래서 6 나왔고 루트 2 못 나왔죠. 정답은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네요. 1번. 이 아니죠. 이러고도 여기도 또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A를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둘레 길이었죠. 여기도 그죠? 둘레 길이. 아까도 마찬가지 14번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둘레 길입니다. 그럼 6루트 2짜리 한 변이 전체 3변 있는 거네요. 그럼 둘레 길이는 이거 다시 곱하기 3에서 그죠? 18루트 2가 전체 둘레 길이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답됩니다. 3번. 여기서 우리가 다 구하고 그냥 끝내시면 안 되겠고 저처럼 이제 이런 거 실수 안 하시도록 마지막에 무엇을 묻는 것인지 한 번 더 체크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15번 정답 3번으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2회 문제에서는 도형 문제,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공식 한 번쯤 다시 좀 정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료 해석 문제 몇 개 있네요. 16번 문제로 이어가 볼까요?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고 옳지 않은 것을 고른다고 하는 것만 크게 X 딱 쳐놓고 바로 표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자, 지역별 예금은행 대출 금액이라고 되어 있네. 지역별 예금은행 대출 금액 단위 10억 원 단위고 16년부터 19년도까지 맨 위에 전국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지역별로 쭉 해서 경북에 안 끝났죠. 더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표 길게 이어지는 표예요. 일단 이런 표는 교재 있는 표를 갖고 보시는 게 더 한눈에 잘 보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고른다 생각하면서 바로 보기 볼게요. 2017년 이후 예금은행 대출 금액이 전년 대비 매년 감소한 적은 한 곳이다. 자, 이후라고 했는데 전년도면 16년도부터 보라는 거죠. 그죠? 16년부터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럼 표에서 이제 여기 다 보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 감소만 한지요. 아마 좀 확인해 보시면 이건 뭐 다 보셔야 되는 그냥 옆으로 쭉 보셔야 되겠죠. 자, 계속 감소한 지역이 없을 겁니다. 없어요. 와, 지금 한 곳이라고 했는데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식이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바로 증가가 보이고요. 부산도 증가 보이고 증가 보이고 증가 보이고 이렇게 증가. 그래서 내내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한 군데도 없어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래서 기억은 정답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 1번, 2번, 5번에 일단 정답에 포함됩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를 거니까요. 자, 1, 2, 5번이면 사실 니은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니은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긴 하지만 살짝 그 어떤 내용인지만 확인해 볼까요? 2019년 부산광역시의 예금은행 대출 금액은 3년 전 대비 20% 이상 증가였다라고 했네. 자, 부산의 금액 3년 전이면 16년도랑 비교하라는 거죠. 부산 저 위로 갑니다. 여기요. 79년도. 그리고 16년도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증가 비율이 20% 이상인지 물었습니다. 그럼 세 자리 끊어볼까요? 99하고 120 정도로. 뒤에 뭐 123하고 이 정도는 버려도 크게는 오차가 없겠죠. 99에서 120까지. 자, 플러스 21만큼 증가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증가율로 따지면 99에서 21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이것이 증가율에 대한 식인 건데 자, 그것이 정확히 얼마인지가 아니라 20%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10% 값이 9.9죠. 그럼 20%는요. 그냥 당연히 20보다 작을 겁니다. 이게 10보다 작은 거니까요. 그죠? 물론 19.8 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분자에 뭐가 있죠? 21이 있습니다. 20% 값보다 분명히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20% 값보다 해서 이상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익숙해지면 이것까지 안 적고 99분의 21, 10%의 2배 값보다 크다 이상이라고 끝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해석은 좀 더 편하게 해요. 그렇죠? 해서 20%는 보다 작을 거니까 이것은 더 큰 값이다. 자, D는 맞으니까 답에서 이미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2번, 5번 중에 볼 거고 자, D급 볼까요? 자, 디귿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예금은행 대출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액이 가장 적은 해에 예금은행 대출금액이 5번째로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앞쪽부터 보셔야 되겠죠. 서울특별시의 전년 대비면 16년부터 또 다 보라는 거거든요. 증가액이 제일 적은 연도부터 확인합니다. 맨 위로 가죠. 서울특별시 여기서요. 이것도 좀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뭐 다 보는 거 좀 힘들고 여기도 끊는 것도요.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 증가가 제일 증가액이 제일 적은 해를 고르라고 했죠. 그렇죠? 아마 이만큼 정도 끊어볼까요? 이 숫자는 어디까지 끊으면 좋겠다라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대충 보면서 이 정도까지 끊어서 보겠다라고 하는 그냥 감을 갖고 제가 유동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건데 2017년도에는 544랑 569까지 이제 플러스 한 25 정도 됐네요. 뒷자리 다 정리해버리고 앞자 여기까지만 갖고 봐볼게요. 근데 그 다음은 그냥 봐도 30 이상 증가했고요. 여기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제일 적게 증가 위치가 되겠죠. 17년도가 되겠네요. 자, 그 연도 17년도에 그때 대출 금액이 5번째로 낮은 지역이 울산인지 모르죠. 낮은 지역 중에서 5번째면 제일 적은 쪽을 1등으로 봤을 때 5번째로 적은 숫자를 확인해 주시는 건데요. 이거는 표 한꺼번에 보는 교재표를 갖고 보시는 게 더 아무래도 편하실 것 같아요. 제일 적은 위치가 이제 세종특별시가 될 건데요. 여기 이제 첫 번째가 1등이 될 겁니다. 순서대로 매겨보시는 거죠. 했을 때 아마 2, 3, 4, 5등까지 여러분 그 매겨보시면 두 번째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될 거고 했을 때 여러분 5번째가 충북이 됩니다. 충북하고 울산만 비교할게요. 충북이 23,179로 여기요. 이게 5번째 될 거고 울산이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여기 6번째가 되거든요. 6번째가. 그럼 이거 교재에 있는 표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좀 보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거죠. 5번째는 충북이 울산이 아니라. 자, D가 틀렸으니까 답에 포함이 됩니다. 1번하고 5번에 있죠. 1번하고 5번. 선지의 구성상 디귿은 답에 포함이 될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디귿은 이미 1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5번까지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빨리 1, 2, 5번 중에서 2번 지우고 1, 5번 중에 리을로 가는 거 이 정도가 더 사실 현명한 거죠. 그렇죠? 자, 1, 5번 갖고 리을 하나 더 확인합니다. 리을 보죠. 제시된 기간 중에서 경기도의 예금은행 대출 금액이 처음으로 35만, 10억 원 단위 떼고 보겠습니다. 이상인 해 일단 끊어볼게요. 자, 35만 이상. 자, 지금 그 충북 경기도로 물었죠. 경기도. 자, 이상인 해라고 하면 처음 물을 때 그죠? 2018년도가 되겠죠. 18년도 그때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의 예금은행 대출 금액의 합이 전국 예금은행 대출 금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3.8%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딱 봐도 이거 어떤가요? 완전 계산입니다. 물론 약이라고 하는 말 붙어 있긴 하지만 3.8% 이상이다 이하이다도 아니고 그 정도 인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약 4%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소수점까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값이라서 계산이 꽤나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2018년도 충북하고 충남 18년도 충북과 충남이면 여기 있죠. 그렇죠? 뒷자리 정리합니다. 25하고 36 정도로 보겠습니다. 25랑 36 두 개 더하기 일단 해보면 61 정도 되겠죠. 61 앞자리 61 정도. 자, 뒤에 세 개 정리했고요. 그때 전체 값이 여기 있죠.
여기. 자, 뒤에 3개 정리했으면 이만큼까지 봐야 되겠네요. 1600에서. 자, 1600에서 얘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8%가 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이제 리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3.8%를 구했을 때 이 정도가 되는지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1% 값부터 봅니다. 1%라고 하면 16. 4%로 가볼게요. 4% 하면 64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0.2% 빼면 얘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1%가 이만큼이면 0.1%가 얼마일까요? 하나 더 들어간 1.6. 그러면 0.2%는요? 3.2. 여기서 이거 빼면 그것이 3.8%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4에서 0.2% 뺀 것 했더니 64, 3.1%는 약 61 정도가 어때요? 대략 보입니다. 해서 이거 대략 받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긴 하지만 근데 사실상은 여기서는 계산이 꽤나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문장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좀 판단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오차 때문에 이거 오류가 나오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봤고요. 자, 리을을 맞는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정답은요. 제휴가 됩니다. 정답은요. 1번이 답돼야 되겠죠. 그죠? 리을을 빼고 답 1번 처리해 주시는 거고요. 마지막 리을에 대한 계산 과정 한번 실제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문제 더 있네요. 17번 문제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자, 내용 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른다고 하는 것만 동그라미 크게 쳐놓고 바로 표를 보겠습니다. 국가별 수입액 및 수출액 2020년 1월하고 5월까지 2개월 단위로 나와 있어요. 자, 수입액과 수출액. 자, 중국부터 해서 국가별로 인도하고 한참 더 있네요. 인도네시아 더 있습니다. 네덜란드까지. 이것도 역시 교재 있는 표 한 페이지 있는 표를 갖고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이거 가지고 바로 가보죠. 뭐 다른 설명 더 없네요. 바로 1번 보겠습니다. 제시된 국가 중에서 수입액이 높은 순서에 따른 국가별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2020년 3월과 2020년 5월에 동일하다. 순위 이거 매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위 매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3월과 5월만 비교하라고 했거든요. 7위하고 8위가 다릅니다. 이거 순위는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교재 있는 한 페이지짜리 표를 가지고요. 3월하고 5월에 대한 비교인데 아마 여기서 러시아랑 네덜란드만 비교해 볼게요. 러시아랑 네덜란드. 3월은 러시아가 지금 135만이고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여기 지금 81만입니다. 그죠? 그런데 5월은요. 러시아가 71만이고요. 여기서는 네덜란드가 90만으로 여긴 네덜란드가 더 높거든요. 이쪽에서는 러시아가 높았는데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7위, 8위 두 개에서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순위는 한번 1위부터 10위까지 매겨서 좀 봐주시고요. 자, 1번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제시된 기간 중에 필리핀 수출액이 제일 높은 달부터 확인합니다. 필리핀의 수출액이 필리핀이 이제 여기에 있죠. 수출액을 먼저 봅니다. 수출액이 제일 높은 달이면 이렇게 세 개 중에서 지금 1월이 되겠죠. 자, 1월. 자, 1월. 그때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45만 8,620이 1,000달러, 좀 1,000달러 떼고 이만큼이 더 적다면, 자, 그럼 수입액 빈칸을 이제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이만큼이 더 적다면, 그러면 이제 괄호는 여기서 그만큼 뺀 숫자를 적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그 괄호를 먼저 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71만 5,698에서 이것을 빼서 괄호를 먼저 구해봤더니 그 괄호가 25만 7,076이 됩니다. 25만 7,076. 이게 먼저 괄호를 구한 거예요. 이런 괄호는 좀 계산 필요하겠죠. 이만큼 빼기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같은 기간 독일의 수입액은 필리핀 수입액의 약 4.8배이다. 이때 독일이 위에 적혀 있습니다. 저 위에 독일이 지금 수입액이 저기 134만 6,100이에요. 이만큼인데 이것에 4.8배 한 것보다 저기가 더 큰지 이렇게 그렇게 물었거든요. 4.8배 정도가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좀 끊어서 볼까요? 한 요거 세 자리 정도 끊고요. 257. 그리고 4.8배 너무 좀 야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숫자 좀 정리해서 5배 정도를 가지고 한번 예상해 볼게요. 5배 정도 가지고. 자, 257 곱하기 5 해서 먼저 봤던 이것이 1285가 됩니다. 1285 이만큼이에요. 4.8보다 조금 더 키워서 좀 정리하긴 했는데 뭐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독일은 이것보다 꽤 작아요. 독일에 우리 뒤에 세게 되면 1346이네. 1346. 아, 더 크네요. 그렇죠? 1346. 이것보다 1346 더 크기 때문에 4.8배 한 것보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5배 정도 한 것보다 더 크니까요. 4.8배는 당연히 아니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자, 2번 그래서 틀린 거 확인했고요. 뒤에 있는 거 하면 우리가 5배 정도로 보려고 하면 앞에 숫자는 정확도를 가지고 좀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앞에로 대충, 뒤로 대충 해버리면 정답은 여기 결과는 오차가 꽤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값은 계산을 좀 정확히 해보고 거기서 한 단계 조금 더 갔을 때 오차를 좀 감안하면서 해석해 보시는 겁니다. 4.8배 값보다 전혀 아니다, 이상이다 라고 확인했고요. 그 다음 3번 내용 보겠습니다. 2020년 3월에 태국의 수입액은
일단 태국의 수입액부터 볼까요? 3월에 태국의 수입액을 보면 2020년 태국. 자, 여기 있네요. 여기 46만 553입니다. 46만 553. 그럼 460 정도로 끊어볼게요. 물론 553을 정리하면 이제 461로 반올림 처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조금 러프하게 보도록 하고 460보다 조금 더 큰 숫자 쪽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좀 그 차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460 정도 일단 보고요. 이것보다는 사실 좀 더 큰 숫자 범위 내에 있죠. 그렇죠? 자, 이 숫자는 그것은 영국, 인도네시아, 터키의 수입액의 평균보다 55,400, 뭐 1,000달러 떼고 볼게요. 이만큼 이상이 더 많은 수이다라고 했네요. 일단 영국과 인도네시아, 터키의 수입액을 볼까요? 자, 영국 20년 3월에요. 자, 영국이 지금 331로 끊어볼게요. 여기는 뭐 끊고 뒷자리 정리해도 크게는 뭐 오차가 없을 것 같아요. 331 정도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756 역시 반올림 처리하겠습니다. 여기는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터키가 여기 저 터키 127 정도로 역시 내림 처리해도 크게는 문제가 없네요.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 내용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수입액은 얘들의 이 세 개의 평균값보다 55,400만큼 더 많은 숫자 이상 더 차이가 나는 숫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평균은 이것보다 이만큼 더 작은 수라는 거죠. 이들의 평균이 이것보다 이만큼 더 작은 수에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그 숫자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55,000 뭐 이것도 세 자리 끊고 보겠습니다. 55 정도로 떼고 보죠. 자, 평균값이 얼마큼 될지 55 뺐더니 405가 됩니다. 405 정도 평균값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역시 뒤에 반올림 처리로 세 자리 동일하게 다 끊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평균 편차 나열 한번 해볼게요. 405로 평균 봤을 때 가능한 숫자인가? 331 갖고 편차 내봤더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항목의 각각 항목들의 차이 내봅니다. 이 차이는 74만큼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차이. 자, 756은 이것보다 플러스 351. 자, 127은요. 이거하고 차이가 마이너스. 자, 이것보다 얼마큼이 크고 작은지 보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278이 나옵니다. 278 이렇게요. 자, 그럼 편차 3개 합을 내볼까요? 자, 플러스 하나 있고 마이너스 2개까지 편차 3개 합을 이렇게 내보시면 여기가 지금 아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이 말은 거의 405 정도가 평균이 나올 거라는 거거든요. 끝까지 구해본다고 하면 365 나누기 3개. 편차 결과값 나누기 3개 했을 때 그만큼 마이너스 한 0.3 정도가 되겠죠. 이만큼 한 번 더 추가 계산한 값이 평균이다 이런 해석인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편차가 거의 없다는 거죠. 어쨌든 마이너스는 보다 약간 낮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들어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우리가 사실 이것보다 숫자가 사실 조금은 더 크다라고 예상했어요. 약간 그렇죠? 이건 553만큼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이것보다 큰 쪽이에요. 그런데 평균은 대략 이만큼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460보다 좀 커요. 405 정도의 평균이 나오는데 이 차이는 55보다 더 많이 벌어져 있다. 그렇죠. 그런 해석이 되겠죠. 460보다 큰 숫자와 약 405 정도의 차이는 55만큼 그 이상으로 벌어질 것이다. 이상 많은 숫자이다 라고 한 판단 어떤가? 그렇죠.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물론 나는 이 정도 오차 갖고 해석하는 거 조금 많이 불편하다. 정확도가 좀 더 떨어질 것 같다. 해석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정확도에 대한 계산 갖고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숫자 적어서 평균값 구하고 이것하고의 차이가 이만큼 이상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가 어쨌든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한 방법을 알려고 하면 이 방법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죠. 정답은 3번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4번하고 5번은 이런 단순 연산들이에요. 뭐 더하고 뭐 빼고 그 합이 얼마고라는 단순 연산들이고 조금 더 이제 계산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연산하는 내용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3번까지만 보고 이렇게 마무리 지어 볼게요. 17번까지 해서 이해 문제 풀어봤는데 이해 문제 쉽지 않았죠. 여러분 계산해서 이제 응용 계산에 우리가 그 도형에 대한 공식이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뭔가 요령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도 위주로 푸는 방법 그리고 공식에 대한 정리 한번 다시 꼭 해보시고요. 복습 충분히 하시고 저는 3회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